오늘 미증시 개별 종목 흐름에 따라서 좀 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는 HBM 공장 증설에 4% 이상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와 함께 이 반도체 장비 종목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MS와 애플은 실적을 앞두고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 보험사는 내년 메디케어 지급액이 동결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특히 20%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엄 세터 이화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장중에 1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앞으로의 금리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좀 할 거라 예상하십니까? 아마 똑같은 기조로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뭐 작년 하반기 때부터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실 뭐 6월쯤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CME 패드워치는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이나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완만하게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정치적으로 인해서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런 멘트는 아니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관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에 좀 전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월 데이터나 뭐 1월 데이터 뭐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가 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파월 의장이 데이터 의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지급의 동결에 오늘 보험주가 줄줄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여전히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외에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부터 이제 약관이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과 같이 그런 PBM 업체들 그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계속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받아간다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PBM 업체들이 거기다 수수료를 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디컬에 대한 뭐 동결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실적 발표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유니티드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금 감소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실적에서도 좀 빅베스 관련 좀 이슈가 같이 좀 부합되면서 좀 그에 대한 오늘 관련 PBM 업체들이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러면 향후에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고민들 일단 첫 번째는 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최근에 캐나다 쪽 중국과 관련된 이제 모욕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 관세까지 얘기를 해왔었고 심지어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5%에 관련해서 관세를 살짝 건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이제 빠르게 좀 대미 투자에 대한 좀 신속한 결정을 좀 위한 좀 어느 정도 그런 협박식이 그런 흐름이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인데요.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거의 27%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FSD와 로봇 기대감으로 오른 이 주가 테슬라인데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부진하면 밸류에이션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항상 뭐 실적 발표 때마다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 작년 이제 24년이죠. 24년 기준으로 이제 인도량 자체가 270만 대 정도 수준을 알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4분기 때부터는 결국에는 이제 IRA 폐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게 되면서 최근에 잠시 전에도 이제 그 GM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EV 쪽에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결국에는 인도량이 4분기 때 특히 부진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는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과 그런 로보틱스와 관련된 산업군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고 로보틱스도 이 두 사업군들이 사실 조금 그런 속도전이 조금 뒤처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자율주행도 여러 가지 교통 당국에서도 관련된 규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런 반면에 웨이버는 빠르게 이제 해외 시장까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도 향후에 그런 이제 FSD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게 월 구독제로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다시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미 설계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됐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옵티머스 로봇이 양산되는 이제 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그 실적 발표보다도 컨퍼런스 콜에 대한 주목도가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FSD나 로봇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주주들이 내일 이 발표하는 테슬라의 실적에서 스페이스 X 공모주를 테슬라 장기 주주에게 먼저 배정할 것인가 이걸 좀 궁금해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스페이스 X 공모주가 테슬라 장기 주주에게 먼저 배정되면 테슬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일단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사례 자체가 생각보다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게 만약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어느 정도 조건부로 만약에 우선권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스페이스X에 대한 공모를 받기 위해서 또 테슬라에 대한 수급주 요인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뭐 이미 애초에 이걸 테슬라 주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미 스페이스X와 관련된 뭐 향후에 평가 금액이 대략 한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200조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테슬라와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여기에 나온 멘트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가 추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AI 칩 마이아 200을 출시했는데요. 부진했던 MS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알파벳이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이나 이제 기존에 이제 허퍼 물량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가격이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비단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비싼 이제 그런 GPU를 구입을 하게 되면 결국엔 마진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TPU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동안 이제 애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소폭 이제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대신에 비용 단위 문제들 이게 뭐 이미 뭐 작년 10월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비용 단위 문제들이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이아 200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칩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그런 다른 회사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여건까지 갖춰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진에 대한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제작함으로써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엄 센터 이화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